결혼식이 끝나고 시댁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였다. 나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커다란 대문 앞에서 신발을 벗고 현관에 들어서자 묘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신혼의 설렘보다 낯설고 차가운 기운이 먼저 스며들었다. 시어머님은 나를 맞이하러 나오셨지만 그 표정엔 따뜻함보다는 경계심이 더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 왔니? 짧고 딱딱한 인사. 그게 처음 들은 시어머니의 말이었다. 나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어머님의 시선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스쳐 지나갔다. 평가하는 듯한 눈빛. 나는 이미 시험대에 오른 기분이었다. 방은 저쪽이야. 짐은 네가 알아서 풀어. 어머님은 등을 돌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원래 엄마가 좀 무뚝뚝하셔. 익숙해지면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이 그 후로 내가 겪게 될 모든 걸 덮어줄 수는 없었다. 첫날 저녁 식사. 나는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밥을 떴다. 너는 김치 잘 담그니? 어머님의 질문은 호기심이 아닌 시험하는 말투였다. 아직은 잘 못하지만 배우려고 해요. 우리 집은 김장 직접 해. 사 먹는 거 입에 안 맞아. 그 말 뒤에는 네가 우리 가족의 기준을 따라야 해라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설거지를 하던 중 어머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내 손에 들린 수세미를 보셨다. 그렇게 하면 접시에 기스 나 안 해본 티가 나네. 나는 당황해 고개를 끄덕이며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님은 말없이 고개를 돌리셨다. 그 뒷모습은 내가 며느리가 아닌 그냥 남이라는 걸 말해주는 듯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명절을 준비하던 날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전을 부치고 고기를 재고 탕을 끓였다. 하지만 어머님은 큰 며느리에게는 수고했어 라고 말하면서도 나에게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마치 나는 있어도 없는 사람 같았다. 그날 밤 조용히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 역시 피곤에 지쳐 코를 골고 있었고 나는 더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어느 날 어머님과 마주 앉아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어 용기를 냈다. 어머님, 저 혹시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그러자 어머님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다. 됐다. 괜히 손대서 더 번거로워지니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정말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일까? 시댁에서는 내가 쓸 수 있는 공간도 제한적이었다. 주방은 어머님의 절대 엉거대 영역. 거실은 TV 소리를 크게 들으며 어머님이 점령. 나는 늘 방 안에서 조용히 숨쉬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내 이름도 잘 불러주지 않으셨다. 얘, 그 여자애, 걔가 그런 식으로 내가 가족이 되었다고 느낀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 가끔 남편과 단둘이 외식을 하거나 친정에 다녀온 날이면 어머님의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다. 신혼이라고 너 너무 돌아다니는 거 아냐? 집안일은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그럴 때면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말대꾸를 하면 더 멀어질까 봐. 어느 밤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 우연히 어머님과 마주쳤다. 눈이 마주쳤고 나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그런데 돌아온 말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다. 넌 이 집에 와도 그냥 손님 같아. 그 말이 왜 그리 아프게 박혔는지 모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냉장고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살아가는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결혼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걸 실감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 결혼하고 첫 명절 시댁에서 제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어머님은 새벽부터 일어나 재료를 꺼내고 상을 차리기 시작하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잠옷 바람으로 부엌으로 달려갔다. 어머님,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어머님은 손에 들고 있던 무채를 한번 휘젓고는 말없이 옆으로 비켰다. 나는 조심스럽게 칼을 들어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은 조용히 내 손을 멈췄다. 그건 내가 할게. 네가 하면 모양이 안 예뻐. 순간 가슴이 턱 막혔다. 내가 도우려는 마음이 방해가 되어버린 것이다. 제사 준비는 온 집안 식구가 함께하는 일이었다. 남편은 장을 보고 시누이는 떡을 정리하고 나는 한쪽 구석에서 과일 껍질을 까고 있었다. 그때 어머님이 말씀하셨다. 제사는 피로 이어진 가족이 지내는 거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어머님은 시선을 내게 고정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엔 분명한 경계가 담겨 있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배 껍질을 더듬거리며 깠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제사상 앞에서는 정해진 순서와 위치가 있었다. 할아버지 사진 앞에 음식을 올릴 때도 남편과 시누이는 중심에 있었고 나는 뒤에서 수저를 닦거나 물잔을 채우는 역할이었다. 그렇게 아무도 나에게 역할을 주지 않았지만 나는 스스로 빈자리를 채우며 움직였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어머님은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냥 거기 앉아 있어. 괜히 어수선해지니까. 나는 그 말에 조용히 부엌 의자에 앉았다. 그 순간 내가 정말로 이 가족의 겉에만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식사를 시작하고 다들 둘러 앉아 조상에게 술을 따르며 절을 올렸다. 어머님은 큰며느리와 시누이에게 이야기를 건네며 웃기도 하셨지만 나와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으셨다. 남편도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밥을 입에 넣으며 나는 지금 이 집에 있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되뇌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 부엌으로 가던 중 거실에서 들리는 어머님과 큰며느리의 대화가 들렸다. 얘는 아직도 가족 같지가 않아. 그냥 어쩌다 들어온 외부인 같달까.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숨을 참은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 말이 나에 대한 것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밤이 깊고 모두 잠든 뒤 나는 조용히 거실에 나와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셨다. 마음이 복잡했다.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밀려왔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는 일이라 믿었는데 이 집에서는 결혼이 경계받는 출입 같은 것이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빠, 어머님이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시간이 좀 필요하실 거야.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으신가 봐.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더 외로워졌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며칠 뒤 나는 어머님께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차를 올리고 부엌 식탁에 앉은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어서요. 그러자 어머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가족은 피를 나눠야 가족이지. 결혼했다고 해서 다 같은 가족 되는 건 아냐. 그 말에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어머님의 시선에서 내가 어디까지 허락된 사람인지 계속해서 확인하려 들었다. 문턱까지는 들어왔지만 결코 안방에는 들이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며느리라는 자리 같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아내였고 이 가정의 한 부분이 되고 싶었으니까. 그 진심 하나로 하루하루 버텨보려 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가 있었다. 시골에 있는 땅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남편의 고모,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하나둘 거실에 둘러 앉았고 나 역시 며느리로서 조용히 옆에 자리를 잡았다. 처음엔 단순한 행정 이야기처럼 들렸다.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그 속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지고 있었다. 저 밭은 말이야.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 중 하나한테만 넘기고 싶다고 하셨어. 시누이가 물었다. 형한테 줄 건가? 그 순간 어머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야지. 이 집은 대대로 이어져야 하니까.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그리고 차갑게 덧붙였다. 아무튼 이 집은 며느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자리에서 바로 느낄 수 있었다. 그 한마디는 내가 이 가족의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선언이자 재산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는 더더욱 제외된 존재라는 확인이었다. 남편은 멋쩍은 웃음으로 엄마, 그런 말은 좀 하고 중얼거렸지만 어머님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방금 어머님 말 좀 속상했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우리 엄마는 그냥 옛날식이야. 며느리는 가족이긴 해도 피를 나눈 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셔. 나는 차창 밖 어둠을 바라보며 그 말을 곱씹었다. 피, 가족, 재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나는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어머님과 시누이의 통화를 듣게 되었다. 거실에 물을 가지러 나왔는데 방 안에서 새어 나오는 목소리가 또렷했다.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 집 일엔 끼게 하지 마. 혹시라도 법적으로라도 뭘 요구하려 하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야. 우리 땅은 우리 피 안에서만 돌아가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발소리를 죽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다시 물었다. 오빠, 나 진짜 이 가족의 일부 맞아? 남편은 내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넌 내 가족이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말이야. 오빠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당신 어머니는 나를 그냥 들어온 사람,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아. 며칠 뒤 어머님과 단둘이 남는 시간이 있었다. 남편은 출근하고 시누이는 외출 중이었다. 나는 결심한 듯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어머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내 눈을 마주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너무 깊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해. 그 말 한 줄이 심장을 쿡 찔렀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다. 넌 우리랑 피가 다르잖니.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전 평생 외부인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머님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렇게까지 증명해야 하는 걸까? 나는 나쁜 사람도 아니고 이 집에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걸까? 며칠 후 친정에 다녀온 날 어머님이 나에게 말했다. 또 친정 다녀왔니? 그쪽에서 뭐라도 받아오니? 그 말에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가 이 집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그냥 너무 바라는 게 많지 않았으면 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바란 적 없어요. 단지 가족이라는 마음만 받고 싶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찼다. 작은 텃밭에 말없이 나가 앉아 있던 나를 남편이 천천히 다가와 불렀다. 왜 이렇게 밖에 있어? 감기 걸리겠어.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땅만 바라보았다. 이미 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며칠 전 어머님의 말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가족이란 건 피가 이어져야 돼. 넌 우리와는 달라. 그냥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라는. 나는 그런 어머님의 말을 남편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나를 감싸주길, 최소한 이해해주길 바랐다. 그날 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어머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가족이 아니래.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가 그랬다고? 아유, 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그의 말끝에 실린 피로함을 느꼈다. 그는 나를 안아주지도 어머니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말라고? 그게 가능한 말일까? 그 말은 결국 네가 그냥 참아 라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 집 가족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그의 침묵은 어머님의 말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그 후로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마음은 아니었다. 남편은 여전히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나였다. 주말 아침,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어머님은 나를 힐끔 보며 말했다. 오늘은 친정 안 가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편이 대신 말했다. 엄마, 그런 말 좀 그만해. 요즘은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어 해. 어머님은 그 말에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 뒤로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불만과 불편함을. 식사를 마친 뒤 남편과 단둘이 방에 들어왔다. 나는 물었다. 왜 어머님한테 더 확실하게 말하지 못해? 남편은 피곤한 듯 침대에 누워버렸다.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소리라도 질러야 돼? 아니, 그냥 나 편 좀 들어줘. 적어도 내가 혼자만 싸우는 느낌은 안 들게 해줘.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난 두 사람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 그 말이 참 서글펐다. 그는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어머니의 편도 아니었다. 그저 중간에 서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자리는 어쩌면 가장 편했겠지만 그로 인해 나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때 어머님이 물컵을 가지러 나오셨다. 잠시 마주친 눈빛. 그 안엔 여전히 딱딱한 벽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벽은 내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거리처럼 느껴졌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나는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기기 시작했다. 남편이 물었다. 뭐 하는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분간 친정에 다녀올게. 왜 갑자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미 충분히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고 남편은 그 사실에 조용히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정으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걸까?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화장품 몇 개, 그리고 억눌러 왔던 마음을 담았다. 거실을 지나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문득 뒤를 돌아봤다. 이 집에서 보낸 수많은 날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 속에 웃음은 거의 없었고 침묵과 눈물만이 고여 있었다.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내 앞을 막아서며 물었다. 진짜 갈 거야? 지금 나가면? 우리 사이? 괜찮을까? 나는 그 물음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혼 후 내가 이 집에서 웃은 적이 있었나? 시어머님과 따뜻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나? 매일 아침 먼저 일어나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었다. 그저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고 내 존재는 투명한 유리창 같았다. 언젠가 어머님이 내게 말했다. 며느리는 조용히 있어야 예뻐 보이는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땐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이젠 그 말이 내 가슴을 짓누르는 족쇄였다는 걸 안다. 나는 조용히 있었고 억울해도 참았고 서러워도 삼켰다. 하지만 그 끝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남편은 가방을 들고 있는 내 손을 붙잡았다. 지금 나가면 엄마 더 화내실 거야. 괜히 일 커지잖아.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해? 내가 계속 참고 조용히 있으면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이미 익숙했다. 나는 신발을 신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은 조금 따뜻해졌다. 그건 아마도 내가 나를 지키기로 한 순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버스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어딘가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나의 얼굴. 그동안 감춰왔던 나의 감정. 나는 창문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따뜻했던 엄마의 밥상이 떠올랐다.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던 아빠의 품도. 나는 너무 오래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써왔던 것 같다. 친정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주신 엄마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웬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엄마의 손길은 무너져 내리던 내 마음을 조금씩 붙잡아 주었다. 며칠을 친정에서 지냈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해가 지는 걸 바라보며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나아졌다. 어쩌면 사람이란 존재는 말보다 존재감에 위로받는 건지도 모른다. 누군가 내 옆에 조용히 있어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남편은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왔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엄마한테 이야기해볼게. 하지만 그 말은 나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오래 전부터 서서히 떠나고 있었다. 밤늦게, 다만 밤게 혼자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은은하게 떠있는 하늘 아래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 단순한 바람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돌아가는 길은 한없이 무거웠다. 다시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피하고만 있을 순 없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이라는 단어가 늘 따라붙었으니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안은 적막했다. 남편은 마중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곳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 있었던 것 같다. 어머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나를 본 순간 눈빛이 스치긴 했지만 그 외엔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시선을 돌린 채 TV 소리를 조금 더 높였다.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모르겠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주방에서 남편이 나왔다. 왔어. 괜찮아? 나는 그 물음에 무심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감싸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의 손끝이 닿는 순간 괜히 눈물이 쏟아질까봐 두려웠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하려 했다. 하지만 부엌에 들어서자 어머님이 날카롭게 말했다. 하지마. 이미 다 준비해놨어. 나는 조용히 물러났다. 그 한마디 속엔 내가 이 집에서 할 일은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식탁에 앉은 자리도 어딘가 애매했다. 엔세다. 전에 앉던 자리에 시누이가 앉아 있었고 나는 구석자리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밥을 먹으며 아무 말도 없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기를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식사 도중 어머님이 갑자기 말했다. 있잖아.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바로 친정 가더라. 예전엔 며느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나는 밥을 더 이상 삼킬 수 없었다. 입안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 하자 어머님은 내 손을 막으며 말했다. 됐다니까. 괜히 바쁘게 만들지 말고 들어가 있어.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의 말투는
이제 더 이상 간접적이지 않았다. 그건 분명한 거절이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아놨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나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이 집에 돌아온 순간부터 나는 다시 외부인이 되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아예 불청객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가 아직 좀 화가 나신 것 같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린 지금 몇 년을 지났는데도 아직 이래.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냥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오빠는 엄마 편이야? 아니면 내 편이야?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 침묵은 이미 나에게 익숙해진 대답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슴은 더 답답해졌다. 불을 끄고 누워있어도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어머님의 말들과 남편의 침묵만 맴돌았다. 나는 더 이상 이 집 안에서 숨 쉴 공간조차 없다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다. 어머님은 이미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어머님은 내 쪽을 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됐어. 네가 하면 괜히 손만 더 가. 그 순간 나는 그저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존재하는 이 공간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공기 속엔 또 다시 침묵이 감돌았다. 말없이 밥을 뜨고 반찬을 입에 넣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고 남편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마치 나는 여기에 있지만 아무도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며느리라는 게 말수도 적고 눈치도 좀 있어야지. 왜 이렇게 낯을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네. 말은 분명 나를 향하고 있었지만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름조차 불러줄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내가 감히 말을 해? 라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제가 이 집에서 뭘 그렇게 민폐 끼쳤는지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다.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떴고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혔다. 한참 후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너 갑자기 왜 그래? 이제 와서 억울하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억울해요. 사실 많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고 주방 정리하고 빨래하고 제 나름대로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언제 한번 칭찬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제가 친정 갔다 온 것도 도망친 게 아니라 숨 좀 쉬고 싶어서였어요. 그 말에 남편이 조용히 내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손을 피했다. 오빠는 항상 중간에만 서 있었지. 누구 편도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그건 어머님 편이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 남편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다시 바라봤다. 어머님, 제가 아무리 며느리라도 사람이에요. 감정도 있고 상처도 받아요.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가족이 되려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랬다 치자. 그래서 지금 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다만 한 번쯤은 제 마음도 말해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내 눈갠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너무 참았어요. 혼자 우는 날이 많았고 밤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근데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렇게라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표정이 화인지 당황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처음으로 나를 위한 말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덜 외로웠다. 말을 꺼냈다는 것만으로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방 안에 앉아있던 나에게 남편이 다가왔다. 오늘 내 말 다 들었어.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기력했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알아. 그 말엔 지금의 서운함도 지나온 아픔도 모두 담겨 있었다. 남편이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그날 이후 나는 무언가 안에서 멈춰버린 느낌이었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늘 같은 질문으로 가득했다. 이대로 괜찮을까?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익숙한 주방의 풍경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이곳이 내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차려놓은 식탁, 말없이 앉아 밥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그 침묵 사이에서 나는 자꾸만 작아졌다. 며칠 동안 남편과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름대로 말을 걸고 함께 나가자고도 했지만 나는 핑계를 대며 피해 다녔다. 그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다. 밤이 되면 혼자 거실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다.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 시댁의 눈치,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투, 남편의 모호한 태도,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날 밤 나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까지 참아왔다.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였다. 내가 떠나면 누가 상처받을까 그 생각만 했는데 이젠 나 자신이 너무 상처받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집을 나서 공원 벤치에 앉았다. 햇살은 따뜻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풍경이 낯설고도 부러웠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감정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었을까? 갑자기 핸드폰에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다. 잘 지내니? 마음 답답하면 언제든지 와. 아무 말 안 하고 안아줄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런 따뜻함을 이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앉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랑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린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는 말했다. 너무 미안해. 내가 제대로 네 편이 되어주지 못했어. 엄마랑 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오빠가 내 편인지 아닌지를 말해주길 원했던 게 아니야. 단지 내가 힘들다는 걸 들어주길 바랐을 뿐이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그 말에 나는 묻고 싶었다. 그럼 오빠는 뭘 바꿀 건데? 어머님과의 관계는? 내 자리는 이 집에서 어디쯤인데? 하지만 그 질문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에 조용히 맴돌 뿐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다. 나는 이 결혼을 왜 시작했을까? 사랑은 있었지만 이제는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인내인지 모르겠다. 나는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다이어리를 펼쳐 한 문장을 적었다. 나를 위해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자. 남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무슨 뜻이야? 이혼하겠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 그 말엔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희망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작은 결심도 담겨 있었다. 몇 날, 며칠을 친정에서 지냈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밥을 먹고 햇볕 아래 빨래를 널고 밤이 되면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단순한 하루들이 내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었다. 어느 날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네가 없는 집은 정말 조용해. 불편했던 것도 많았지만 이젠 내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 나는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빈자리라는 말. 나는 그 집 안에서 늘 빈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며칠이 더 지나고 나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잠시라도 정리하고 와야겠어요.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힘들면 다시 와. 네가 돌아올 곳은 항상 여기야.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상에 단 한 사람,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는 엄마. 그 사랑에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의 풍경이 왠지 예전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다. 내 마음도 이제는 그때의 나와는 달라져 있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거실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왔구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짐을 받아들고 무거운 듯 숨을 내쉬었다. 네가 돌아와서 다행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행동이라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다. 긴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가 돌아온 건 솔직히 조금 놀랐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떠날 때는 다신 못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리할 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무언가 할 말을 찾는 듯 입술을 움직이다 멈췄다. 내가 많이 모질게 굴었지. 그 말은 내가 들은 시어머니의 말 중 가장 인간적인 표현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예,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가족이 되기 위해 많이 애썼어요. 그날 밤 남편과 다시 대화를 나눴다. 정말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나는 처음으로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이제는 서로가 변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반복일 뿐이야. 남편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따갑게 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다정해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모든 태도를 이전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대신 나 자신을 먼저 지키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설거지를 하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이 다가오는지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선선했다. 그 순간 나는 작은 생각을 했다. 혹시 우리도 조금씩 변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남편이 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네가 나 없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깨닫고 나서 준비한 거야. 작은 카드 안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제는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내가 가고 싶어. 나는 카드 속 글을 읽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이 퍼져나갔다. 조금은 믿어봐도 될까? 조용한 새벽, 나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집 안은 고요했다. 이 나칙은 정적 속에서 없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시선을 돌린 채 TV 소리를 조금 더 높였다.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모르겠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주방에서 남편이 나왔다. 왔어. 괜찮아? 나는 그 물음에 무심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감싸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의 손끝이 닿는 순간 괜히 눈물이 쏟아질까봐 두려웠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하려 했다. 하지만 부엌에 들어서자 어머님이 날카롭게 말했다. 하지마. 이미 다 준비해놨어. 나는 조용히 물러났다. 그 한마디 속엔 내가 이 집에서 할 일은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식탁에 앉은 자리도 어딘가 애매했다. 엔세다. 전에 앉던 자리에 시누이가 앉아 있었고 나는 구석자리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밥을 먹으며 아무 말도 없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기를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식사 도중
어머님이 갑자기 말했다. 있잖아.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바로 친정 가더라. 예전엔 며느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나는 밥을 더 이상 삼킬 수 없었다. 입안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 하자 어머님은 내 손을 막으며 말했다. 됐다니까. 괜히 바쁘게 만들지 말고 들어가 있어.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의 말투는 이제 더 이상 간접적이지 않았다. 그건 분명한 거절이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아놨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나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이 집에 돌아온 순간부터 나는 다시 외부인이 되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아예 불청객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가 아직 좀 화가 나신 것 같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린 지금 몇 년을 지났는데도 아직 이래.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냥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오빠는 엄마 편이야? 아니면 내 편이야?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 침묵은 이미 나에게 익숙해진 대답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슴은 더 답답해졌다. 불을 끄고 누워있어도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어머님의 말들과 남편의 침묵만 맴돌았다. 나는 더 이상 이때보다 또렷하게 보였다. 이제 나는 누구의 딸도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꼭 안아주었다. 나는 그 품 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처음으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그리고 나만의 삶이 시작되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공간. 이곳에서 나는 진짜 나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